남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말이나 표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돈다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초예민형 HSP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보다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나요? 남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말이나 표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돈다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초예민형 HSP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요, 예민한 사람들은 세상을 남들보다 훨씬 더 깊고 세밀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소리, 빛, 분위기, 감정을 비롯한 모든 자극이 한꺼번에 들어오죠. 그래서 작은 자극도 마음에 큰 파동이 되고 하루의 피로감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예민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읽어내며 누구보다 정교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섬세한 감각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누군가의 표정이 살짝 굳은 걸 알아차려서 분위기를 바꾼 적, 친구의 목소리 톤 하나로 마음 상태를 눈치챈 적, 혹은 시끄러운 공간에 있으면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인 적, 이런 경험이 있다면 당신도 초예민형 HSP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예민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예민한 성격을 어떻게 다루면 더 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HSP, Highly Sensitive Person, 우리말로는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눈, 귀, 피부, 감정 등 감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남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소리나 조명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누군가의 표정이나 말투 변화에도 금방 분위기를 읽어내죠.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뇌가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더 세심하게 처리하는 신경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 특성을 전문 용어로는 SPS,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즉 감각 정보 처리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 즉 5명 중 1명꼴로 이런 신경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민한 성격은 우애와 다르게 결코 문제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화적으로 필요한 능력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사냥터에서 위험한 소리를 가장 먼저 듣거나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감지해서 갈등을 막아주는 집단의 경계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즉 HSP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보고 더 세밀하게 느끼는 사람인 것이죠. 그 예민함이 바로 생존율을 더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민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크게 보면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 요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민한 사람들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신호 조절 과정이 일반인과 다르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자극에 과활성화되고 이를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자극을 받아도 심장이 더 빨리 뛰고 긴장도가 쉽게 높아지는 등 더 강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특히 성장기의 경험이 중요한데요. 어린 시절 겪은 불안, 비난, 과도한 경쟁, 혹은 트라우마를 자주 경험한 사람은 신경계가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모드로 적응하게 됩니다. 이때 편도체뿐만 아니라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은 반복된 스트레스 자극에 노출되며 반응에 대한 기준점이 바뀌게 되죠. 그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 활성화되어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패턴이 굳어지게 됩니다. 특히 HSP 성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런 생물학적 민감성 위에 환경적인 경험까지 더해지면 감정 자극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죠. 세 번째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자극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자극적인 뉴스, 인간관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런 정보의 과잉 속에서는 원래 예민하지 않던 사람도 신경계가 피로해지며 예민함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즉, 환경 자극이 뇌의 감각 처리 시스템을 만성 과부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시청각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민한 사람의 뇌는 단순히 감정만 풍부한 게 아니고요. 눈,
귀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은 대충 분위기만 파악하는 반면에 HSP 사람들은 조명, 색감, 목소리의 떨림, 표정 변화까지 다 인식합니다. 이건 뇌의 시청각 정보 처리 영역이 더 촘촘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타인의 기분이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무의식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누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뭔가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다음으로 감정, 공감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뇌에서는 공감 회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누가 다쳤다거나 혹은 영화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보면 단순히 저 사람 불쌍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자신의 몸이 긴장하고 마음이 아파지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뇌에서는 감정을 느끼는 부위인 섬엽과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또 감정을 오래 곱씹고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HSP의 뇌는 단순 정보 저장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려는 회로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일을 혼자 며칠 동안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라며 떠올리죠. 이런 현상들은 단점이라기보다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타인의 감정을 세밀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뇌 구조 안에 선천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적 특징도 있어요. 우선 타인의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참여를 잘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알아차리고 끼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또 이런 실제 대면 상황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조차도 단톡방에서 누가 갑자기 나가면 이 사람이 왜 나갔지? 라고 분석을 하면서 혼자 막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으로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갈등 상황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너무 스트레스라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괜히 다른 사람까지 기분이 상할까봐 불편한 점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꾹 참습니다. 또 다른 행동 특징으로는 거짓 함의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으니 상대도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정작 아무 생각이 없는데 혼자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감정을 오래 기억합니다. 1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민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호의를 한번 베풀잖아요. 그러면 이걸 장기간 기억하고 반드시 갚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반대로 상처받은 일도 오래 기억하고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나친 감정 소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예민함의 특징들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성향이 지나치면 스스로 몸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예민함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부 감각에 집중하기입니다. 외부 자극들에 대해서 잠시 신경을 아예 끄시고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에 주의를 돌려보세요. 지금 내 심장은 얼마나 뛰고 있지? 어깨 근육이 긴장되어 있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몸을 쭉 스캔하면 불필요한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내부 감각주의는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반응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인지적 거리두기입니다. 앞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나, 너는 너.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타인의 감정을 내 안에 흡수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이 마음에 남을 때 이건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내 해석일 수도 있어 라고 되뇌어 보세요. 짧은 시간 안에도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머릿속 소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신체 리듬 관리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은 예민함을 키우는 대표적인 조건입니다. 몸의 리듬이 흐트러지면 신경계의 안정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일정한 시간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이처럼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예민함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 특히 긴장이나 불안을 자주 느끼는 분이라면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쉬는 느린 복식 호흡을 시도해보세요. 이 방법은 심박수 변동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호흡법입니다. 네 번째, 외부 자극 줄이기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SNS, 뉴스, 알림을 모두 꺼두세요. 뇌에 들어오는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 몸의 감각은 과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일부러 공복 시간을 만드는 단식처럼 우리 뇌도 정보의 단식이 필요합니다. 정보 단식은 마음을 정리하는 회복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런 무자극의 시간을 만들어야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만 이렇게 예민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예민한 성격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는 한때 입스라고 불리는 불안으로 인해 손이 떨리고 샷이 흔들리는 증상으로 경기력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우즈는 그런 불안을 강제로 억누르는 대신 불안감 자체를 집중력의 신호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더 미세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결과로 경기 전에 느껴지는 불안은 오히려 고도의 집중력으로 바뀌었죠. 피아니스트 루빈슈타인은 불안한 날일수록 최고의 연주가 나온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예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감정이 예민할수록 음악의 깊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 역시 자신의 예민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그대로 예술로 승화시킨 사례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남들보다 유달리 세상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리더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 영국 내에서 대부분의 정치인과 언론은 히틀러의 독일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히틀러의 말투와 표정 속에서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폭력적인 의지를 감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불과 1년 후 1939년 9월 1일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세상을 조금 더 깊이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별일도 아닌 걸 왜 그렇게 신경 쓰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분들은 세상의 미세한 온도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민함 덕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아무도 보지 못한 디테일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죠. 다만 그 감각이 너무 예민해져서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예민함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조율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호흡을 고르고 몸의 신호를 느끼고 세상의 소음을 잠시 꺼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감각은 조금씩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